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다 보니까요. 우리 김한옥 대표님한 과거에 했던 말을 들으면서 제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진짜 이전에 김한옥 대표님께서 자기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가족 사업으로 하면 좋다고 여러 번 초대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불현듯 떠올랐는데요. 그때는 정말 제발 이 언니가 나한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그건데 자꾸 나를 여기에 오라고 하네. 나의 고생문을 열려고 이 언니가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좋게 거절을 나는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언니 하는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응원하고 항상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초대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종류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미래 시장을 보고 마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비즈니스 도구가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초대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는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나 이거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즉시 사업에 뛰어들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고 사람들이 사업 설명하시는 걸 계속 참여해서 강연자들의 강의를 듣고 내 걸로 만들고 제가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3개월 동안 집에 탁 틀어박혀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완벽하게 사업 설명을 할 것인가를 계속 연습하고 연구하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마다 김한옥 대표 오시라고 하고 박기찬 대표 오시라고 하고 셋이 스케줄 맞춰. 그래서 거기서 만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내가 숙지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직접 설명하고 내가 사업 등록시키고 이게 제일 빠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얘기가 먼저 나왔네? 다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제가요 오늘 여기 오자마자 김한옥 대표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박기찬 대표님이 F2를 가셨다고.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갈만하지. 갈만하니까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 이러는 거예요. 만우절이지롱 이러는 거예요. 만우절이라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도 또 약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가? 아직은 아닌가? 그러니까 F1을 2를 가셨다는 거야? 안 가셨다는 거야? 근데 이 언니가 계속 만우절이지롱 했다가 또 진짜야. 만우절이지롱 했다가 진짜야. 이거를 저한테만 한 거 아니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혼자 계속 생각해. 저 진짜야? 아니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체 카톡방에 축하합니다 박기찬 대표님 F2 가신 걸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박기찬 대표가 실제로 F2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곧 가겠다. 저 축하 받았잖아요. 이미 확정된 축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뭘 믿고 사느냐면요.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하는 걸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고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려고 할 때는 이미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그걸 자꾸 확정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쟤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자기가 이룬 것처럼 말을 하네? 허세인가?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기세야. 허세가 아니라 기세야. 내 스스로 내 기세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렇게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선언이에요. 일종의. 내가 될까 말까. 이렇게 해서 나는 밤새서 공부를 했을까요? 난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밤새서 내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미친 듯이 파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죠. 이게 할 수 있었던 건 제 안에 나는 갈 거야. 정해졌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무슨 수로 가야 돼? 되게 하는 방법이 뭐야? 이걸 미친 듯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설명을 하고 혼자서도 거울 보면서 얘기하고 그걸 녹화를 하고 다시 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어. 이 정도면 사업 설명 나가도 되겠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제 첫 파트너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언니 밥 먹자 그러고 불러다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있잖아 대한민국에 진짜 흥미로운 기업을 하나 발견했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이 이러이러한 기업인데 이게 내가 아는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딱 걸맞는 그런 비즈니스 도구. 이런 비즈니스 도구는 찾기 어렵다. 이거는 되는 사업이다.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사람 왔어요. 제 첫 파트너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발판 삼아 야 되는구나 가자! 이래가지고 점심저녁 약속을 미친 듯이 잡습니다. 전화해서 또 잡고 전화해서 또 만나러 간 중에 또 잡고 또 채워 넣는 거예요. 막 스케줄을. 그러면서 갑니다. 가서 이제 막 설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됐을 것 같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에 스케줄 팍팍 해서 그 만났던 때로는 뭐 단독으로 때로는 2-3명씩 몰려서 이렇게 만난 미팅을 했는데 하나같이 제 설명을 드리면서 완전히 혹하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세상이 그렇게 갈 거면은 그 비즈니스가 맞는 것 같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심지어 어떤 일은 있었냐면 나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없다. 내가 너한테 돈을 보내줄 테니 지금 네가 등록을 해다. 내 사업 설명이 얼마나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얼마나 훌륭했으면 몇 년 만에 만나갖고 내가 하는 말에 혹해서 나 그거 같이 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야 3개월 허투루하지 않았다.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설명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명확하게 알아듣는구나. 신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나랑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은요. 세상이 그렇게 갔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내가 그 전에 너가 말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몰랐지만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떤 변모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코인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토큰의 자산화 다시 말해서 미래 사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스테이블 토큰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큰은 변동성이 없는 상태의 코인을 토큰이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요. 부동산도 토큰화 되어서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되고요.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뭐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서 여기서 뭐 돈을 입금하고 또 은행에 입금했다가 저렇게 송금했다가 이렇게 해서 거래를 막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거래에 흔적이 남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뭐 계약서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다 거기 스마트 컨트랙트로 형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은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큰과 코인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가 어떤 형태로 변한다는 이 상황이 확정이 된 거다. 그런데 그것에 가기까지 어떤 과도기를 거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반대해야 되는 어떤 세력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협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끌 수는 있으나 결국엔 그 세계로 간다는 확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뭘 해야 한다는 말이냐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사업 초대한 얘기를 이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몇 시간이 지나서요. 처음에 내가 당장 돈을 보낼 테니까 네가 대신 등록시켜줘 라고까지 했던 그 친구는 꼬박 하루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래 더 생각해봐.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던 사람은 3명의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지내고 있는 지인들 언니들이었어요. 근데 막 설명하니까 그래 그런 세상이 그렇게 되는구나. 야, 저 전혀 몰랐던 얘기다.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다. 뉴스에서 AI 나오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뭐 자동화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래서 혹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며칠 있다 생각해보니까 또 전화가 와요. 내가 돈이 지금 어디 쓸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할 것 같은데 내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미리 연락해주는데 일단 열심히 하고 있어봐. 또 뭐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대답들이 쭉 나올 때 제가 뭐를 캐치하기 시작했냐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못 보았던 것들을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듣는 순간에는 이해가 되죠. 뇌가 있으니까요. 이해가 돼 정보가. 그런데 1-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가면 이 정보가 어떻게 돼요? 빠르게 소실돼요. 남아있는 정보가 몇 개 안 되는 거야. 10개를 들었는데 집에 갈 때쯤 되면 1개, 2개 남아있고 나머지는 어렴풋이 안개 속에 쌓인 정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들었을 때 뭔지 알았는데 내가 말을 하니까 뭔지 모르겠네?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설명할 때는 신나게 들어서 어머 새로운 정보를 알았네. 그래 이런 세계에 나도 가야지 참여해야지 했다가 집에 가면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로 돌아가요. 아무리 끝내주는 정보를 받았어도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스템의 중요성을 탁 파악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제 첫 등록자를 제 파트너를 그때부터 시스템에 계속 데려다 앉혀놔요. 왜냐면 나는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사업 설명을 준비하고 뭔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사실 그걸 하긴 했어요. 저희 집에 매일 와서요. 이 사람은 그 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매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고 뭐냐고. 근데 이 언니도 똑같아. 들었을 때는 맞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하고 있잖아. 그래. 근데 네가 설명해봐.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니도 어디 가서 사업 설명할 준비가 안 된 거죠. 모든 지식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거야. 설명할 수 없다? 내 거 아니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서 제가 파트너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빠르게 할 생각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확신이다. 내가 이 정보가 내 안에 박혀 있으면 그건 누가 시키잖아. 저절로 확신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언니는 그 타이밍을 내가 기다릴게. 아주 오랜만에 만난 언니한테 통화하던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대한민국에 흥미로운 기업을 하나 만났는데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언니 잘 지내니? 언니 건강 어때? 이랬더니 그래 근데 그거는 기본이 얼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기본이 얼마 들어가냐? 뭘 알고 하는 얘기야? 언니 뭐 알고 하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일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10,000. 준이야 내가 지금은 뭐 이래서 저래서 좀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할게. 언니가 이거는 당분간은 못할 것 같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돌아서 하니까 그렇게 웃음이 나는 거야. 이 대화의 문제가 뭐예요? 주도권은 내가 다 줬네 저 언니한테.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끌고 왔는데 이 언니가 중간에 계속 말을 끊어서 결국은 기본이 얼마였는데 $10,000가 붙어 나갔으니 내용도 모르고 무슨 정보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그 언니가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꺼낸 건데 결국 그 언니는 그 내용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음문을 닫았네. 그래서 내가 너무 웃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너무 웃긴다. 근데 저는요 뭘 거절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충격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뭘 알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보여야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제 첫 강의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설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어렴풋이나마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뜬금없이 뭔가 자기의 어떤 경험과 뭔가를 이거를 아주 하찮은 죄송합니다. 네트워크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깎아내릴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이거를 대단한 기술적 플랫폼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무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난 처음에 설명 듣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거를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학습을 시작했냐면요. 이거는 전달만 하면 다 해야 되는 사업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 야 이거는 전달만 설명을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만 하면 전달만 하면 다 하게 되는 사업 아니야? 너무나 자신 있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걸 숙지하고 전달했더니 그런 모양새가 나온 상황이에요. 얘기하면 알아는 들어. 근데 집에 가면 이제 희석되고 뭔 소리인지 몰라. 다 원래 자기가 살던 세계로 돌아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파트너를 시스템에 앉혀놓는 거였어요. 반복되게 들으라 이거예요. 내게 될 때까지. 근데 우리 파트너가요 지금 20일 됐나 언니? 20일 정도 됐는데 저랑 이 본사를 거의 이제 출근하다 월수토는 이제 계속 나오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했던 똑같은 생각 했던 얘기 또 듣던 얘기 또 듣고 지겨워 죽겠네. 야 이건 아는 얘기할 수 있어서 언니가 설명해봐. 안 돼. 그럼 더 들어. 나는 언니를 타르타르 교육시킬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굉장히 자만심을 가지고 야 이 사업은 들으면 다 하는 사업이지 이게 말이 돼? 그랬거든. 나 같은 사람도 들으면 이게 바로 뛰어드는데 이거가 너무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서 못 하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안 하는 게 대단히 내 상식으로는 이상한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못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몇 달간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던 그 부분 그게 필요하구나. 뭐냐면 시대적 흐름을 이해시키는 거.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 내가 깨어있게 만드는 거. 이런 강의는 내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냥 다른 이유로 내가 봤던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비즈니스는 이거랑 달리 다른 어떤 모습으로 봤던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같은 곳에 앉아있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목적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난 정말 트레이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온 분들, 아니면 난 여기 어떤 분 그때 그랬는데 이 중에 한 분이었는데 초창기라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나는 여기 코인 학교 공부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만불을 내고 코인 학교 공부를 여기로 하러 온다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럴 수 있겠다. 어디 가서 이상한 문화센터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치고 놀면서 허튼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아깝다. 인생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제가요 10여 년 전에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끼리 이제 부부 동반들 막 모이고 이러잖아요. 그 여자들이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오늘 반찬 뭐 해 먹지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 대화가. 제가 20대 때 미쳤던 거는요. 20대 때 친구들을 만나면요. 너 화장품 못 써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 대학 때도 돌아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할 얘기가 저런 거밖에 없어. 여자들이랑 모여가지고 뭔가 좀 진취적인 얘기, 도전적인 얘기, 뭔가 성공적인 얘기, 뭐가 되는 얘기를 안 하고 맹 저런 얘기만 해. 그때도 미쳐버렸거든요. 그런 애들하고는 안 사귀었어요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업적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애들하고는 얘기가 통하는 거야. 결혼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주부로 돌아다니는데 뺑 밥 끓는 얘기, 국 끓는 얘기,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맛있는 얘기, 네 노하우, 내 노하우 허건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가서 어떤 재료를 사야지 그게 끝내주고 그 집에는 뭐가 맛있고 뭐 이런 거. 그 처음에 들으면 저도 처음 듣는 공부를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뭐 한번 가봐야겠네요. 사봐야겠네요. 만들어봐야겠네요. 그것도 이제 1, 2년이지. 만나서는 웃고 떠들고 좋아. 갈 때는 허망해요. 정말 이런 거 싫다 그랬는데 여기 왔을 때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실 때 성장하는 사람이 있구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있구나. 놀랍다. 그리고 그거는 존경할 만하다. 저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죽는 전날까지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책상 펴놓고. 엄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도대체 이 영어 공부는 왜 해? 사람은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어. 내일 죽는다고 내가 이걸 안 하겠느냐. 마치 그거 같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국에 사과 나무는 시겠다. 근데 그 엄마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우리 엄마는 위대하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 가진 모든 건 저희 엄마가 멘토예요. 그래서 저는 신에게 맨날 이랬어요. 저런 멋있는 여자를 엄마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그냥 내 엄마로서 보지 않았고요. 한 사람의 여자인데 너무 훌륭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엄마 밑에서 제가 이제 키웠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되게 뭐 쟤는 이런 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넘치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 머릿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꿈을 진짜로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믿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갈 거야. 그리고 우리 파트너한테도 맨날 그래요. 언니 나 불안해요.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 어떡하지 뭐 이러고 막. 무슨 일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얘기예요. 근데 그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파트너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을 해요.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만 줄줄이 끌고 있으면 안 갈 수가 없는 구조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으면 빨리 가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속도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불안할 수는 있다. 나는 그렇다.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박희창 대표님 F2가 왔다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배 아프기도 하고 저 자리가 아니었어야 하는데 저 위치가 내 위치였어야 하는데 나는 근데 참 재밌는 얘기 박희선 대표님이요 저한테 그랬어요. 몇 달 전에 내가 보낸 3개월을 나중에 되게 후회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네가 그 초대 미팅을 안 하고 그 사업 설명하기에 전념한 그 3개월 그거를 허비한 거 후회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대표님. 그 3개월은 저한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3개월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한 2주 지났나? 그 말이 맞구나. 진짜 그렇구나. 너무 아까운 거야. 하면서 할걸 공부를. 왜냐하면 만나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스케줄을 잡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또 나와갖고 애프터 하고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뭘 이렇게 이 세계를 알게끔 도와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 3개월이었으면 그게 얼마야 뭐 이런 거지. 이 위에 우리보다 먼저 위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이것들을 시작하셨던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은 참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때만 해도 내가 아니야 내가 알아 나를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언니보다 더 잘 알아 기다려 이랬는데 지금은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아주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2주 안에 깨달았던 게 대단하지.
전 그 점이라도 높이 삽니다. 제가 제 파트너한테도 있어요. 2주 만에 이걸 깨달았다는 건 너무 훌륭한 일 아니야? 그리고 전력을 거기서부터 수정 빡빡빡빡 해서 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게 맞는 것 같아. 시스템이 나와야 돼. 내가 보니까 이게 그룹이 커지면 시스템에 나와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답이 없어. 나는 밖에 나가서 지금 사업 확정을 했는데 언니를 붙잡고 앉아서 언제 가르쳐? 근데 내가 언니한테 또 연결이 됐어. 그럼 언니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 일주일 뒤에 들어오고 2주일 들어오고 하루 만에 들어오고 계속 연달아 들어오는데 언제 자기가 공부해서 그걸 가르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근데 이것도 누가 했던 얘기냐? 김한옥 대표가 했던 얘기야. 들어오자마자 김주미 그렇게 바깥으로 돌면 안 돼.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할게요? 아니지. 시스템 밖에서 빨리빨리 만나고 빨리빨리 결혼. 빨리빨리 연결해야지. 답답한 소리 한다. 거기 가서 듣던 얘기 또 듣고 이거 왜 시간 낭비야? 에너지 낭비야. 말이 안 돼 이랬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파트너 하나 생기고 이제 거기 줄줄이 달릴 만한 사람이 지금 막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등록 준비 예정 중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 안 되네? 내가 이걸 다 언제 교육시키고 이거 뭐 안 되는구나. 그럼 데리고 와야겠네. 그래서 언니한테 뭐라는 파트너한테 언니 와서 배워. 너의 역할은 이것이다. 여기 와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고 누군가 이 사업에 관심이 가셔서 오실 때 충분히 그 진행 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만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것까지만 빨리빨리 알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서. 이걸 어디서 해야 돼요? 시스템 안에서. A1, A2이신 분들은요. 아직 네스트 하나에 연결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케어가 돼요. 근데 금세 승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산하에 많아지면요. 관리 안 돼요. 왜냐면 너도 그 수준 수준으로 속도가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며칠 간격, 몇 주 간격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 케어하려면 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면서 생각했던 게 이 EX 구조가 참여와 기여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 리워드 체계에 대해 설명할 때 시스템의 참여와 기여 이런 문장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처럼 자기의 생각을 그냥 말로 잘 표현하는 편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은 이렇게 강의로 해서 생각을 전달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잘하더라고요. 트레이딩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침착하게 차분히. 저 같으면요 인지 초보로 시작한 사람들 가르치려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이게 한 번 설명해서 못 이게 쉬운 걸 왜 못 알아듣지? 또 이러고 있을 거야. 또 두 번 세 번 설명해야 되나 고민이다. 그럴 텐데 제 파트너는 달라요. 이 언니는요 그 차분하게 하나하나 조심조심 참신참신 이렇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언니가 신규가 들어올 때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을 차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서 우리는 진짜 환상의 팀워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제가 시스템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있었어요. 인간은 어떤 동물이에요? 그렇죠. 또 대중의 심리에 많이 휘둘리는 동물. 어떤 미국에 실험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남자 4명을 앉혀놨어요. 남자 4명을. 그 다음에 3명은 짜고 실험에 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실험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이 뭐냐면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여기다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짝대기를 요만한 거 하나 그려놔요. 1번. 여기 그려놔. 샘플을. 그 다음에 요거 1번, 짧은 거 1번, 더 긴 거 2번, 뭐 적당한 거 3번, 얘랑 똑같은 거 4번.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 샘플과 똑같은 길이가 어떤 것이냐 골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인 남자가 답은 4번인데 2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남자가 1번?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웃으면서 사람들 보면서 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4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또 다른 비슷한 류의 질문이 던져져요. 근데 또 앞 사람이 답은 4번인데 1번. 두 번째 사람도 1번. 세 번째 사람도 1번.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 1번? 그래요? 그러더니 다음 또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에요. 그런데 앞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1번, 2번, 1번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번. 막 웃으면서 1번.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상하다. 4번인데? 이러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4번?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동화돼서 1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나의 지능을 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집단지성에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와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아주 많아요. 신규로 처음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 사업에 관심 있어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여기서 한번 압도가 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오늘 오셨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셨는데 늘 같은 자리에서 늘 매번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위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본 거죠. 참여자를 증명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누구는 강의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교육시키는 사람으로, 누구는 안내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내가 이 사업에 산 증인이다라고 앉아 계신 거죠. 이 역할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면 되는 사업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함께해서 이뤄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도 함께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으면 이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네, 증인으로서 앉아있는 거. 증명하는 거.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어떤 역할이라든지 자기가 참여와 기여 안에 있어야 재미도 있고요. 흥미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오늘 이제 이 PPT를 준비하다가 너무 힘이 든 거야. 너무 집중하는 시간이 많고 막 이 정보와 저 정보를 빼갖고 어떻게 이게 하나로 통합되게 만들 것인가 하니까 하다가 막 나중에 대여섯 시간 앉아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러니 막 침대 버튼 누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나 이 사업 되게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신바람 나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그렇게 신이 나야 하는 사업이 맞는데 왜 이걸 점점 스트레스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살짝 스트레스 받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됐나? 뭐가 문제지? 계속 이거 피드백하고 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거는 그렇게 가지 말자. 저는 인생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는 모토가 아주 있는 사람이에요. 재밌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즐겁게 깔아 웃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토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이거 내 돈 내고 여기 들어와서 사업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췄어요. 집안에서요. 기분 전환을 하려고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뭐든지요. 어떤 일이든지 생각을 바꾸는 일이 그게 다예요. 인간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각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아닌 뭔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될 수 없는 뭐 다른 거, 외부 환경이라든가 세상의 인식이라든가 세상의 편견이라든가 등등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이거 아니다 그럴 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이 있으세요? 돌아보셔야 된다. 김한옥 대표님 당연하시겠죠. 거기서 네 대답을 하시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뭔가 거절을 받았고 뭐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아니야.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야. 왜냐면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 정보를 전달했는데 네가 거절했네? 아유 어떡하냐. 근데 너는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미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거절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와 거절을 구분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요. 내가 실패했어.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거절당한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앞서 말했던 초창기에 말했던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디어 본론인가요?